네,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지금 전화하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한데요. cntv.co.kr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스에서 제공하는 1개월 유료 방송 이용권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전자요. LG전자요? 네. LG전자요? 네. 네. LG전자 그러면 직접 최명성 김영구 멘토하고 먼저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LG전자를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86,400원에요. 86,400원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시네요. 네, 4월 11일 날. 아,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86,4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4%요. 94%요? 거의 다 비중을 다 실으신 거네요. 거의 모든 네. 비중을. 근데 86,400원. 얼마까지 올라갈란가? 얼마까지? 아, 예. 한번 보도록.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올라온 부분이 좀 핫한 부분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회복 부분이죠. 경쟁력의 회복 부분. 판매량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궁금하신 점이 이제 목표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근데 너무 많으셔서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중 관리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걱정할 그러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잘 수익 실현을 계속 올라갈 수 있을란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도 분이신가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전라도 전주입니다. 전제 여기 익산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성심성의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비중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 목표가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났어도 그 종목을 어떻게 잘 수익을 챙겨주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잘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86,400원이면 일단 뭐 수익 구간이신데 최근에 이제 매수를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그 판매량 부분 일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미 이제 판매액 부분으로는 글로벌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LG전자에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주가에 그 부분에서 이미 LG전자의 주가의 상승은 이미 시작이 됐었던 거고 작년에 아마 한 11월, 12월 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판매 량 부분으로도 글로벌 3위로 지금 올라서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앞으로도 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시기 자체도 가전에 대한 성수기가 또 다가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OLED TV에 대한 이러한 신제품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수급적인 좀 부분을 좀 보면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외인들이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좀 약간의 차익 매물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주봉을 보면 약간 저항 구간에 온 상태죠. 저항 구간에 온 상태에서 약간은 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만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구간입니다만 현재 추가적인 상승,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앞으로의 더 추가적인 어떤 성장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내리고 함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상당히 불안하고요. 나중에 주가가 혹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지게 되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다음 주 정도에 역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하게 되면 비중만 현재 아까 94%라고 그러셨는데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까 보신 이걸 안 여쭤봤는데 이 빨간 선 21선이라고 합니다. 21선 21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만 좀 이탈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한 2, 3분기까지도 한번 쭉 들고 가보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을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비중만 좀 약간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또 다른 좀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보시고 이 한 종목만 너무 다 100%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수익을 잘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선 기준에서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ICD요. 아, ICD요.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좀 푹 쉬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정말 통화만 정말 감사해요. 예, 어디 사세요? 사시는 건? 예,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요. 제가 해운대 예. 많이 가는데 참 공기 좋고 좋은 데 사십니다. 근데 예. 얼마에 사셨나요? 4월 18일 날 예. 15,500원에 30%요. 비중 많이 사셨어요? 30%? 예. 그러세요?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도 괜찮고요. 지금 휴대폰,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시황이라든가 재무제표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재무제표하고 목표가 잘 적어드릴 테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목표가를 좀 적어주세요. 일명 그냥 이런 일반 그 시청자들은 대충 듣고 올라간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잘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잘 적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받을 테니까 전화 끊고 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네. ICD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몰레이드 고밀도 시각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보니까 잠깐 확인했는데 재무제표도 아주 훌륭해요.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중이고 요즘 참 기업들이 어려운데 영업이익도 나오고요. 재무제표 유보율 상태로 봤을 때 유보율이 약 1100%네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좀 차트. 바닥권에서 이 바닥입니다.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이 바닥권입니다. 바닥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 누가 좀 매집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월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월봉도 제일 바닥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좋게 보시고 이 주식은 지금 우리 시청자 사모님께서 이제 일주일, 2주 보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바닥권이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16,3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주봉상 16,300원을 드리고요. 2차는 18,000원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5,500원에 사셨는데 약 16,300원에 파시면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요. 18,000원에 파시면 한 25%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16,300원에 오셨을 때 한 비중을 한 10에서 15% 줄이시고 목표가 18,000원에 갔을 때는 일단 정리하십시오. 거기에 주봉상 보시면 약간 저항대가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정도 가시면 매도하셨다가 차후에 다시 하락해서 조정 주고 다시 반등 줄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사람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가는 한 13,500원을 드리는데요. 한 13,500원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바닥이고 회사가 좋고 현재 시황에 맞은 주식이니까 일단 버티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한 달 정도 두 달에 쭉 뻗고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들고 가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요. 네. 김영근 멘토께서 직접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한미사이언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6,100원이요.
6,100원이요? 예. 수익이 한 100% 정도 나셨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을 매수하신 매수를 상당히 잘하시네요.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죠? 한미 약품 예. 제약인가요? 그 예, 약품 예. 그 지주회사고 이라서요. 상한가 친 다음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상한가 친 다음 날, 다다음 날? 예. 그런가요? 매수를 아주 뭐 매수를 잘하셨네요. 예. 수익 축하드리고 한미약품 말씀하신 한미약품 부분이죠. 이 주가 그럼 상승의 모멘텀, 주가 상승 이유라고 보자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주가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시는 거죠? 예, 수익 실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는데 뭐 사실 100%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저는 뭐 수익 실현 다 하셔도 되지 않나 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제가 한번 좀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음봉이 좀 나왔어요. 사실은 오늘 좀 미는 음봉이 좀 나와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보세요? 예, 그런데 예. 장기로 좀 보유를 하면 어떻고 싶어서 내가 그 장기로 이제 보유를 하는 전략 부분도 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는 한미약품입니다. 이 정도 올랐던 이유 자체가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약품 부분인데요. 이 종목 이제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지금 2012년도에 한 거의 1년 만에 음봉이 처음 형성이 됩니다. 계속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최근에는 약간은 이제 상승의 탄력은 좀 둔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상승 추세에는 좀 변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실적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장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미 사이언스를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미 사이언스를 좀 보면 한미약품의 이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지분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시총을 좀 보시면 시가총액을 좀 현재 한미약품이 1조 3천억 정도죠. 4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지금 한미사이언스의 그 한미약품에 대한 지분 가치가 한 5,200억 정도, 5천억이 좀 넘는 구간이죠. 그렇죠. 5,2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그럼 시총이 현재 얼마냐? 6,600억이죠. 그렇다면 약간의 이제 그런 지분 가치가 약간 이제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인데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이 지분 가치만 봐서도 사실은 뭐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러한 지분 가치의 부분은 좀 넘어선 상태죠.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러한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100% 정도 났기 때문에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다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의 흐름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한미약품의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한미약품의 주가가 이 주가 여전히 뭐 추세가 좀 살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추세를 강하게 잡고 가는 종목은 쉽게 꺾기가 어렵습니다. 방향 자체를 잡았기 때문에 하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잡은 종목들도 상승하기 어렵고요. 상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종목들도 쉽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이제 딱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딱 눈에 띄는 부분이 61선을 지금 하회하지 않습니다. 딱 종목을 보시면 계속 21선은 뭐 중간중간에 이탈이 되지만 61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은 약간 지금 탄력이 좀 둔화돼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외인들의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기관은 매수를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의 그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61선이 만약 이탈되는 음봉으로 한번 나타나면서 좀 밀린다. 이러한 흐름, 기관의 매도가 한번 나온다. 그럴 때는 그때는 한번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멜파스 종목을 매수가 19,300원에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멜파스에 대해서는 이제 최명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멜파스는 이제 휴대폰 관련 부품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 모듈 및 관련 부품을 개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휴대폰 스마트마트, 내비게이션, MP3, 게임기 등에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회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멜파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전자 출신 임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차트 도표 좀 틀어주세요.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약간 거래량도 들어오고 매집 흔적이 있는데 이 제일 밑에 보면 신용 잔고율이라고 있어요. 신용 잔고율.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잔고가 8을 넘어서 10에 갔을 때는 누가 빚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점에 있을 때는 이건 좀 긴장해서 잘 팔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좀 살 때는 그렇게 좋게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 걸 좀 자세히 봐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은 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는데 현재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주식을. 그래서 이제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너무 나쁘게도 보지 말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뭐 좀 사는데 기관과 금융투자 또 연기금에서도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너무 그 꿈이라든가 상상이라든가 너무 옆에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주식은 그냥 FM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회사도 좋고 실적은 참 좋아요. 너무 뭐 대한민국에서 나무랄 데 없는 아주 좋은 회사고 주봉에서도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눈으로 보이듯이 그냥 보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2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2차는 2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잘 나가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MP3 등등 잘 나가니까 이 주식이 이제 또 힘을 받고 관련 주식이 가면 같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비중이 40%인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21,000원, 목표가 21,000원 갔을 때는 일단 20% 매도하시고요. 23,000원이 갔을 때는 모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지켜주실 게 지금 18,600원인데 일단 그 저점 17,500원, 300원에서 500원, 손절가 17,300원 드립니다. 이게 깨지면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면은 일단 그 누가 빚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용으로 사는 사람이 많고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신용이 많은 주식은 나중에 가더라도 한번 뭐랄까 좀 급락이랄까 하락폭이 좀 심하게 나온 뒤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그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7,200원을 잘 손절가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17,200원이 깨지면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일단 손절하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되겠는데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 점검을 받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예, 예. 예, 그러면, 김영근 멘토에게 이제 종목을 전부 다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예. 차분하게 이제 그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거 KT요. 예. 예, KT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36,350원에 20%, 36,350원에 20%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 5,420원에 20%, 예. 진양산업 2,380원에 20%, 진양산업. 동부라이텍 2,520원에 20%, 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 예. 포트를 보면 어떤 종목을 선정하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뭐 별로 기준은 없고, 예, 이거 예. 뭐 그냥 나름대로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예. 그러세요? 예. 일단은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 어떤 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뭐 기술적인 대응을 하건 뭐 혹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시건 간에 뭐 나는 정배열인 종목만 매매를 하겠다.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겠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시장의 어떤 트렌드 부분을 또 보셔야 되겠죠. 현재 지금 포트에서는 현재 시장에서는 IT 섹터가 분명히 포트에 편입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을 좀 편입을 하실 때.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래서 시간에 이걸 좀 해가지고 싹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그렇죠. 예.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건데요. 여팡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하나의 그러한 흐름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업황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나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시장에서 현재 지금 뭐 가장 IT가 좀 핫한 그러한 섹터고 실적이 기반이 되고 수급이 또 기반이 되고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항공업황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 실적이 좀 말을 해주고 있고 뭐 엔저에 대한 부분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 항공 유류 같은 경우 약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비용 절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있으나 여행객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할 만한 그런 부분은 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적인 그러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항공주들의 환경 자체는 상당히 일전에 아마 지난주에 대한항공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지난주였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최악의 국면에 온 상태라고 좀 보여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구간입니다. 많이 빠진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반등은 줄 수 있으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느냐?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가가 5,420원이라고 하셨는데 5,420원이시라면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반등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5,420원이라면 20% 정도면 충분히 뭐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다음 주 뭐 해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5,500원 선 이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는 종목을 좀 매도를 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명히 지금 뭐 중소형주의 강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IT 섹터라든가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또 말미에 말씀드리는 뭐 관심 종목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특징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서 어떤 그러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조금은 교체 매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러면요. 예. 그 항공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예. 그럼 그걸 뺀다 그러면 어떤 업종을 그 대처하는 게 낫겠습니까? 항공주 대신에 저는 말씀드린 IT 쪽을 좀 포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IT 쪽으로요? 예, IT 쪽이 지금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쪽을 좀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뺄 거는 좀 확실히 예. 좀 빼달라 그러고 예. 다른 거 이제 대처할 만한 것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정적인 면을 보자면 사실 포트에 편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떤 상승으로 뭐 추세 전환 자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면 또 뭐 당장에 지금 지수 자체가 좀 밀리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보자면 통신주를 어떤 포트에 좀 하나를 안정적인 면을 보고 편입을 해놓는다면 좀 이 부분은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좀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좀 부적절한 그런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환경 자체도 아르푸가 지금 증가가 되고 가입자단 그런 매출액 정도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쟁 부분, SK텔레콤과의 지금 이러한 경쟁도 계속 지금 SK텔레콤, LGU+, KT, 동사 이러한 계속 순차적으로 그런 무제한 요금제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계속 경쟁이 치열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 부분도 있죠. 2015년까지 해서도 순차적으로 가입비가 폐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MVNO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분명히 그러한 탄력적인 어떤 가파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으로 어떤 시세 차익을 강하게 좀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좀 KT를 편입을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여전히 포트에 넣어놓는 건 저는 찬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그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이 이제 진양산업이죠.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작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진양산업을 보시면 시총이 지금 현재 200억대 종목이죠. 이게 너무 시총이 작습니다. 너무 시총이 작고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적죠. 지금 하루에
10만 주도 안 되는 이제 거래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 가격 자체가 지금 2,000원대인데 상당히 뭐 적은 거래 대금이 지금 하루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뭐 그러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목별로 그냥 개별 종목으로 보면 상당히 뭐 양호한 우량한 기업입니다. 지금 기업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크게 성장은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뭐 그냥 유지만 되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그 스펀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펀지 만드는 회사인데 전방 산업으로 보자면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가전이라든가 침구류, 신발 뭐 이런 데 쓰이는 그러한 스펀지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인데 주가 이제 매출의 가장 큰 비중 자체가 자동차 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동차 쪽에 50% 이상이 거의 자동차 그런 내장재 쪽 이런 쪽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키는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그 부분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 산업이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종목도 지금 실적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작년에 뭐 자동차 그런 생산량 부분이 올해 갑자기 더 확 늘어나고 이러지는 어렵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어떤 상승에 대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이상 큰 어떤 상승보다는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가가 지금 2,380원이신데 일단은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 구간에서 잘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자동차 부품 쪽 이러한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소형주나 이런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쪽이죠. 매수가가 2,520원인데 그것도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LED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LED 쪽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임에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투자 대상에서 좀 제외가 돼야 되겠죠. 지금 영업이익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다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배당을 또 하는 종목이죠. 배당을 작년에도 한 200원 정도 했습니다. 주당 200원 정도 하는 고배당 종목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네, 실적적인 부분은 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가지 더 보면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는 동부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출자를 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라든가 대부분은 이 종목은 좀 수출 해외 법인에서의 어떤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통망을 좀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1분기 때 실적이 만약에 흑자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앞으로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 구간이지만 저는 LED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좀 개선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동부라이텍이나 KT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진양산업 이러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좀 다른 섹터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바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희 현대차요. 아, 현대차요? 네. 현대차는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23만 원. 아, 예, 공부해서 샀어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사신 겁니까? 한번 사는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셔요? 예. 근데 그때가 좀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시간도 해서 짧게 좀 잘 봐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 혹시 그 방송 보셨어요? 제가 현대차 추천한 거? 네. 예, 그럼 잘 됐네요. 예, 그럼 뭐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요즘 개인분들이 현대차를 많이 사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를 많이 사가지고, 물려있어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네. 근데 어제 그 현대차 1분기 분기 발표 때 전년대에 비해서 6%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힘있게 제가 추천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세요. 도표. 도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이번 좀 매도가 좀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 등에서 지금 많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27만 원짜리가 지금 19만 원까지 내려가서 약 35%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1차는 21만 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설명했던 것처럼 1차는 21만 원, 2차는 22만 원인데 우리 사모님들은 23만 원 사셨는데 23만 원까지 안 오면 절대 안 파시죠?
네. 예,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은 절대 안 파시는데 22만 원의 매물대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한 22만 원까지 버티시다가 들고 계시다가 여기서 많이 흔들면 일부 좀 절반이라도 팔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뚫고 가면은 다시 이제 2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네. 22만 원 내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절반 파시든지 아니면 네. 거기서 힘들면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네. 당분간 한 2, 3주 두 달에 쭉 뽑고 주무세요. 네, 상수 네. 추세입니다. 예,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당분간은 좀 단기 매매만 하자. 그러니까 중기 매매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2011년하고 2012년에 현대차 25만 원 그리고 기아차 8만 원에서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반기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낫고 지금은 단기 매매에 주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네, 예, 4,300원에 40%고요. 네. 예, 저희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예, 김영근 멘토께서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상담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추가 질문은 아니요. 제가 그냥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안 하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수익을 잘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끊으셨나요? 아니요. 아, 예.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요. 네. 예, 매도 시점 좀 알려달라고. 아, 매도 시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매도 시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바로 그냥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좀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목표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내가 이제 매수를 한 기간 대비한 수익률, 내가 과연 이제 단기 투자를 하느냐, 중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 성향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를 했다면 단기간에 어떤 고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매수를 해서 한 2, 3일 안에 뭐 20% 이렇게 수익이 나버린다면 당연히 저는 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기 투자 입장에서 목표가가 얼마 더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성향 부분과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흐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종목은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상당 기간의 어떤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또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사 장비,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메라 자체가 이제 고화소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고화소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반 수동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동안 이제 저화소 카메라에 대한 부분은 인력으로 좀 우리가 수동으로 검사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아마도 이제 검사 장비 자체 이런 자동화 장비로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수요 자체가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매출액 자체가 실적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지금 2012년도 지금 800억대 매출액이 났죠. 올해 1000억을 넘어설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1차적으로 저는 지금 한 6,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매수한 기간 대비한 어떤 수익률 부분을 단기간에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파르게 해버린다면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고 볼 줄 아신다면 어떤 기준을 좀 설정을 좀 하시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